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아스날과의 일전을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 치르는 날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일단 최전방으로 선발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의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팀의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무슨 상황들이 있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 그리고 해외 해설진들의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 아스날의 기세가 굉장히 맹렬하게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시작 전부터 토트넘의 멘탈리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일단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이 4위 자리를 원하는 상황 정도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팀 분위기 자체는 아스날이 지금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 플레이어들,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물론 이제 열정은 있겠지만, I have no doubt, 그러니까 패션, 이 열정은 있겠지만 멘탈리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사실은 경기 초반부터 좀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특히 이제 11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이 중간 쪽에 있는 메디슨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이쁘게 내줬는데, 이 메디슨이 이 공을 찰 때 이게 이제 떠버리죠. 떠버리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토트넘은 전반전에 여하튼 뭐 점유율 70% 정도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요즘 점유율이 높은 토트넘이 이제 공격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아스날의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호이비에르의 골이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제 아스날이 앞서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코너킥에서 들어간 부분이었고, 가까운 쪽 골대로 잘 들어간 공이었는데, 호이비에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실수를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면 살펴보면은, 자, 호이비에르가 일단은 이 가까운 쪽 골대를 지키고 있죠. 코너킥 상황인데, 공이 넘어왔을 때 이제 뒤쪽에서 다가오는 아스날 선수와의 경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을 일단은 좀 만져보겠다는 의도로 머리를 갖다 대는데, 이게 하필이면 비카리오 키퍼가 못 맞는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토트넘의 골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거 토미야스가 어쨌건 이제 경합을 한 상황인데, 뭐 호이베르가 이 공을 이제 쳐버리면서 이 토트넘의 첫 번째 실점이 나오게 되는 장면이죠. 이게 골대를 맞았다. 그 뒤에는 이제 골대를 맞추는 토트넘의 이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제 이 코너킥 상황이죠. 똑같이 들어갔으면은 차라리 이제 이번 경기를 지지 않고 좀 잘 싸워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로메로의 이 헤딩이 골대를 맞으면서 아쉽게도 토트넘의 동점골 기회가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토트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죠. 특히 이제 반더벤의 골이 터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도 있었는데, 반더벤이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죠.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메디슨이 공을 올려줬는데 이게 걷어냅니다. 아스날 이제 걷어내고, 이 걷어낸 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이제 공이 뜨면서 걷어내지는 상황인데, 이 공을 페드로 포로, 바깥쪽에 있는 포로가 잡아서 슈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굴절이 돼가지고 이 앞쪽으로 튕겨 나오는데, 반더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공을 잡아가지고 슈팅을 해서 골을 넣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슈팅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반더벤이 옵사이드였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옵사이드처럼 보이는데, 반대쪽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게 엉덩이 쪽을 긋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옵사이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서 있었다. 반더벤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옵사이드 선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타이트 콜, 굉장히 아쉬운 콜이었다. 그리고 very unfortunate,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BBC 라디오에서의 어떤 해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뒤에 결국에는 또 아스날이 한 골을 넣습니다. 아스날이 토트넘이 결국에는 토트넘을 응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really punishing, 이 토트넘에게 거의 뭐 벌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토트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역습이 됩니다. 아스날이 공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사카가 이제 이 토트넘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롱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롱볼을 잡아낸 사카, 굉장히 이제 공간이 많이 있죠. 공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이 벤 데이비스와 1대1 상황, 그리고 이제 반더벤도 빨리 가가지고 이제 좀 도와주려고 하지만 빠르게 한 박자 빠르게 이제 그대로 슈팅을 하면서 아스날의 두 번째 골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사카의 결정력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더벤 그리고 이 벤 데이비스가 동시에 막아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게다가 이제 티모 베르너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BBC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베르너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30분 만에 토트넘이 첫 번째 교체를 사용하게 되죠.
야, 이 정도로 이제 전반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골이 들어갑니다. 아스날의 세 번째 골. 아스날이 이제 토트넘 하스퍼 경기장에서 크루징, 거의 뭐 크루즈로 지나가고 있다. 유유자적. 이게 이제 이 세트피스에서 터진 장면인데 이 코너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쪽 각도로 보면 좋은데 아스날의 선수들이 뒤쪽에 있다가 우르르 앞으로 몰려가면서 이 토트넘 선수들을 그대로 이제 앞쪽으로 끌어냅니다. 근데 이제 공은 이제 중간 쪽으로 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카이 하베르츠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각도로 보죠.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토트넘에게 세 번째 실점을 안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에게 기회가 없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끝나기 전 상황인데 이 장면도 아쉽죠. 이제 롱볼이 넘어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역습을 좀 활용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골이나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슈팅을 하려고 하는 공격을 하려고 하는 토트넘의 모습이고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이제 드리블을 해가지고 슈팅을 시도하는데 공이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 공이 결국에는 이렇게 떠버리고 맙니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의 이 골 기대값 35%나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웬만하면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토트넘의 골은 사실은 그 뒤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야 선수의 실수로부터 비롯이 됐는데 왜 로메로가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라야 키퍼가 굉장히 어이없는 패스를 이제 그 로메로에게 줍니다. 로메로가 이제 이 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대로 마무리를 하죠.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토트넘의 첫 골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change the mood, 완전히 기분을 좀 바꿔놓았다. 경기장 안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토트넘 팬들이 뭔가 이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믿음을 좀 부활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골까지 터집니다. 이건 이제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 골인데 베들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이제 난리통, 거의 뭐 이제 난리 법석인 상황인데 손 나이스 앤 컴포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공을 꽂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really good penalty from Son,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페널티였다. He was nice and composed, 굉장히 좋았고 이제 침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탑 코너로 공을 날려버렸다. 이 VAR 보면은 벤 데이비스가 이제 박스 안에서 라이스에게 이제 걷어차이는 장면인데 이게 결국에는 페널티로 이어졌고 페널티 키커인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공을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긴장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그대로 코너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대로 코너 쪽으로 꽂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동점 그리고 역점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그 이후로 이제 공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골을 기록하지는 못하면서 전반전에 이 세 골을 내준 이 상황을 결국에 극복하지 못하고 3대2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아쉬운데 이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가장 강했던 이 전반전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스날이 세 골을 기록했습니다. 30% 정도의 뭐 30%도 안 되는 점유율이었던 것 같은데 아스날이 굉장히 적은 점유율을 가지고도 토트넘에게 일격을 제대로 날렸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오히려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지만 완전히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점유율을 봤을 때 62%를 토트넘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효 슈팅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슈팅은 14대 9였는데 유효 슈팅 2개, 3개 굉장히 놀라운 게 유효 슈팅의 수만큼 결국에는 골이 터졌습니다. 2대 3이죠. 물론 이제 토트넘의 한 개의 실점이 이제 호이베르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6.9점을 받으면서 일단 뭐 존재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이 여러 가지 빌드업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일단 거의 없었고 손흥민 선수가 윙으로 가서야 이제 공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전체 어떤 그 교체 명단에서는 파페 마타사르가 7.2점을 받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6점대를 받으면서 좀 아쉬운 뭐 평균적인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로 인해서 아스날은 80점 고지를 밟게 되었고 맨시티와 4점 차. 근데 맨시티가 이제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맨시티가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에게는 굉장히 이번 경기의 승리가 일단은 값진 상황이긴 합니다.
맨시티가 일단은 지거나 비기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토트넘은 지금 5위를 기록하면서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이가 7점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력으로 4위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지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6위, 7위에 있는 맨유, 뉴캐슬이 이 토트넘과의 순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토트넘과 빌라의 격차만큼 사실은 그 이상의 격차가 지금 맨유와 토트넘에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 일단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를 자력으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좀 뼈아픈 부분이고, BBC가 오늘 경기 이전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쵸? 댄킬 패트릭 기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에 따라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어떤 신임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가 일단 졌기 때문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어떤 다우터, 그러니까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조금 더 좀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의 어떤 양상을 봤을 때, 이게 토트넘이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으면은 또 비판을 할 텐데, 결국에는 이 마무리하는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작업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의 어떤 그 섬세한 부족, 그리고 이 끝에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날려버린 찬스도 너무 아쉬웠고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 토트넘이 조금만 더 폼이 올라와주고, 그리고 좀 선수들의 어떤 보강들이 있으면은 분명 또 다음 시즌에는 경쟁력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번 시즌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정말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북런던 더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또 빠르게 외신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